드디어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을 빼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 기자회견에서 감축 규모가 5,000명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파장은 이미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군사 전문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배치의 종착지로 거론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배경입니다. 두 번째, RSH, 한국을 미군 군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 이 상황에서 한국이 반드시 쥐어야 할 협상카드, 전시작전권 문제입니다.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에 줄을 선다.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세계 안보 질서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조차 이에 반발하며 유럽에서 뺀 병력을 폴란드 같은 동유럽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사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 병력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국방정책 차관 지명자 엘브리치 콜비는 미국의 안보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이 대중국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부터 주한미군 10,000명 이상 철수를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분석은 오히려 주한미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28,000여 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독일 철수 병력까지 더해지면 3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트럼프 1기 감축 대상이었던 12,000여 명까지 합산하면 4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 많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최대 8만 명까지 수용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입니다. 미국은 이 기지에서 광열비와 전기세를 한국 정부 지원 아래 쓰고 장비 정비까지 받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이런 조건의 기지가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법적으로 막아놓은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방한 당시 핵원료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꺼냈습니다. 미국 핵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럽 일부에서는 미국을 빼고 나토를 재편하면서 한국 같은 신흥군사 강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무기라도 제공하라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3국은 한국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전쟁을 K방산의 쇼케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도 이번 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중동의 다수 국가들이 이란전 이후 한국과 대거 방산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군 전력이나 G7 관계만 보면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토가 호르무즈 파견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전 검증된 장비, 빠른 생산 능력,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가진 나라로 한국이 세계에 각인됐다는 뜻입니다. RSH 구상, 한국이 미군의 심장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구상이 있습니다. RSH, 리저널 서스테인먼트 허브, 우리말로 권역지속 지원 거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도태평양 전역에 배치된 미군 장비를 한국에서 정비하고 보급하자는 겁니다. 미국 본토가 해야 할 일을 한국이 대신 맡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한미군 장비에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까지 가야 했습니다. 빠르면 3주, 길면 2~3달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장비는 작전에서 빠집니다. 전시 상황이라면 이건 치명적인 공백입니다. 한국에서 처리하면 이 공백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 사이 보급선이 끊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분쟁을 거치면서 미군은 보급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소모한 군수 물자는 재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동차 회사에 방산 전환 지시를 내렸지만 공장 라인 전환은 빨라야 1에서 2년이 걸립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적용 범위도 광범위합니다. F-16 파이팅 팰컨, F-15 이글 같은 전투기부터 패트리엇 방공체계, 요코스카를 거점으로 하는 미 해군 전력까지 포함됩니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주일미군,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역의 미군 자산이 한국으로 들어와 정비를 받는 구조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브런슨 사령관은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쌓아온 미군 정비 협력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전투기, 헬기, 군함까지 폭넓게 정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미군 전투기와 헬기 정비를 수행해 왔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미 해군 지원함 정비를 맡아왔습니다. 하나오션은 필리핀 조선소까지 인수하며 역의 정비 기반을 넓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의 연구 거점을 세웠습니다. 이미 한국방사는 미국 군수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RSH는 이 흐름의 결정타입니다. 한국의 복잡한 속내.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을 마냥 반길 수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에 미국 이민 당국이 들이닥쳤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되고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 기업들이 정면으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은 이제 한국의 군수 거점이 되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를 상대로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관세 전쟁은 미국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전액 환급이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란 전쟁 수습에 정신이 쏠려 한국 압박은 사실상 뒷전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버텼던 게 맞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RSH 구상에도 구조적 위험이 내재돼 있습니다. 미군 장비를 한국에서 정비하면 한국 기술자가 미국 군사 기술에 접근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이 한국 방산 기술을 미군 표준에 맞추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 방산이 미국 시스템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성도 변수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구상은 매력적이지만 그것을 실행해야 하는 행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주지 못하면 어떤 합의도 공문서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꺼내야 할 카드. 그렇다면 한국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요?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것은 하나입니다. 전시작전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작권을 받아낼 수 있는 역대 최고의 협상 시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수 거점을 부탁하는 지금 처음으로 한국이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구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당시 전작권을 2028년까지 한국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2029년 1사분기로 슬그머니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임기는 2029년 1월까지입니다. 2029년 1사분기면 트럼프 손을 이미 떠난 시점입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전작권 이양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전작권을 받으려다 번번이 연기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무기한 연기로 굳어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8년 이양을 협의해 놓은 건 이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시계를 미국이 또 뒤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RSH 요청에 응하려면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전작권 이양 확약, 핵 협력 확대, 한국 방산기술 주권 보호, 한국 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 명문화, 조지아 사태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못을 박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정비시설을 내어주는 대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가로 받아야 합니다. 전망. 단기적으로 RSH 협상은 한국의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미국이 먼저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기적으로 전작권 이양과 핵 협력이 가시화되면 한국 안보의 자주성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군수 거점으로 자리 잡으면 방산 외교와 기술 주권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지금은 미국이 한국에 부탁하는 구도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표는 한국의 협상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굽힐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회는 한국 스스로 만들어낸 위상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묵묵히 방산 기술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세계가 이제 비로소 그 저력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다모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